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 결과 핀비즈닷컴 통해서 살펴보죠. 다우 지수는 56.68포인트, 나스닥은 9.83포인트 하락 마감했고 S&P 500 지수 8.91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에 혼조세로 좀 마감한 모습입니다. 뭐 간략하게 한번 준비한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이 과매수권에 좀 진입해 있고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죠. 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7.5%는 증가했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대부분 이 블랙 프라이데이 동안 지출이 상당히 좀 둔화됐다. 이런 부분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이 이 경제 전반에 좀 부담을 좀 주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LPL 파이낸셜의 이제 퀸스 크로스비라는 이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일단 소비자의 어떤 이제 지출 둔화가 랠리를 좀 추가적으로 좀 랠리의 어떤 촉매제로 좀 작용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내비쳤습니다만은 전 개인적으로 뭐 금리 인하 너무 빨리 기대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죠.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이 과매수권에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죠. 먼저 VIX는 12.7로 전일 대비해서 2.09% 올랐습니다. 올라 있고, 자, 잠깐 보겠습니다. 이 지수를 좀 보자면요. 지금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자, 지금 나스닥 지수가 업데이트가 좀 안 된 모습이에요. 됐나요? 됐군요. 자, 일단 이제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최근 이 캔들 모양새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점, 장중 고가 대비해서 좀 밀린 모습이죠. 양봉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거의 단기 어떤 추세 전환의 어떤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는 이런 이 돛지형 혹은 이제 석별형 혹은 샛별형 패턴이 많이 좀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는 단기로 보신다면 뭐 5일선을 한번 볼 필요 있겠죠. 왜냐하면 요 시점부터 이제 5일 이동편을 돌파한 이후에 5일 이동편을 이제 깨트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물론 뭐 여기서 깨트렸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좀 상승폭은 상당히 좀 둔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단기 매매는 그다지 재미가 좀 없어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S&P 500 지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 흐름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 봤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압축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뭐 조금 좀 늦게 좀 따라가잖아요. 우리 시장 흐름상.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원달러 환율 NDF에서 1298원대로 끝났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보다는 뭐 조금 더 밀렸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 전반적으로 지금 뭐 이 부분은 이제 추세가 좀 깨트려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물론 뭐 반등이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 금리 어떤 국제 수익률, 국제 금리의 이 조정은 이미 뭐 진행이 좀 돼 있음을 좀 알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이틀 더 연장됐다는 소식. 이게 국제 유가는 배럴당 74.94달러로 끝났고 11월 30일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예정돼 있죠. 네, 그 시기에 앞서서 약간의 좀 반등 가능성은 좀 내보이지 않겠냐. 달러 인덱스는 103.12포인트로 끝났고요. 반도체 ETF도 한번 보시죠. 514.72포인트로 거의 최근에 그 4거래 연속 조정을 좀 횡보 조정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좀 방향성이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점 되면은 좀 올라 있고 더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방향성을 좀 보일 것이냐. 네, 이렇게 변곡점에 좀 도달해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플러스 1.10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맵을 봐도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지난주는 좀 하락했죠. 엔비디아가 1.31% 상승했는데 잠깐 여기서 더 볼까요? S&P 500 맵을 보겠습니다. 1.27% 상승 마감했죠. 마이크로소프트 0.46.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과의 시총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총을 좀 따라잡지 않을까. 애플에서 어떤 강력한 어떤 모멘텀을 내놓지 않게 되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애플과 이제 삼성전자는 최근 엣지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AI 이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뭐 생성형 AI 아니겠습니까? 아마존, 테슬라도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했죠. 테슬라는 모멘텀 11월 30일 사이버트럭 첫 배송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 뭐 파이낸셜이나 뭐 헬스케어, 에너지, 그다음에 산업재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ETF도 지수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흐름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오르는 ETF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발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네. 외신 기사도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죠. 계속 뭐 중국 당국에서는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해서 경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보게 되면 뭐 거의 뭐 종목 장세인데 포인트는 이거죠. 신규 상장주와 엣지 디바이스 AA 관련 주주로 강세를 보였다. 신규 상장주는 이제 거래소에 상장된 두산 로보틱스, 에코 머티리얼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어떤 신규 상장주를 좀 이끌어가고 있고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디바이스 기기 장치에 들어있는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성형 AI와 엣지 디바이스 AI의 차이점을 챗 GPT에 한번 여쭤보게 되면 쭉 차이점이 나옵니다. 엣지 디바이스는 이제 클라우드나 뭐 데이터 기반에서 들어있는 거고 보안은 엣지 디바이스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쭉 나오죠. 네. 그럼 이제 왜 이런 게 좀 부각되는지 보시죠. 일단 신규 상장주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모티얼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하면서 주가 오르니까 시총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이제 MSCI 어떤 편입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난 11월 8일 날 삼성전자의 내년도 갤럭시 24에 생성형 AI를 탑재할 것이다. 그러면서 온 디바이스 AI 제가 이제 챗 GPT 한번 물어봤어요. 엣지 디바이스 AI는 잘 아는데 온 디바이스 AI는 잘 모르더라고요. 엣지 디바이스 AI와 생성형 AI 차이점 이렇게 물어보면 쭉 나열이 됩니다. 수급상 이제 이틀째 외국인은 뭐 거래소에서는 순매수 보였고요. 코스닥은 기간이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한번 보시죠.
온 디바이스 AI, 엣지 디바이스 AI가 이제 부각되면서 로직 반도체 관련주, 칩셋 미디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 텔레 칩스, 니노공업, 두산 테스나 이틀째 급등했죠. 어제 제가 모닝 브리핑에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관련주들이 뭐 크게 좀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세부화시키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는 좀 올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이 종목 중에서도 이제 좀 후발적으로 거래량이 좀 유입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분류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IP 관련해서는 칩스 미디어 뭐 주도주로 역할을 좀 보이고 있죠.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나 퀄리타스 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이 따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신규 상장주인 에이지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종목도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뭐 가온 칩스,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을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로 좀 분류를 시키고 팹리스는 이미지스, 어부 반도체, 제주 반도체, 텔레칩스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고요. 파운드리 관련주는 이제 DB하이텍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후공정 쪽은 후공정 및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는 이제 뭐 ALT 이것도 신규 상장주죠. 리노공업, 두산 테스나, 기가비스, ST, HPSP 뭐 이런 종목군들 흐름이 좀 나왔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한 로봇이나 이제 AI, 2차 전지, 비용, 의료 이런 쪽은 좀 혼주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수급 보시죠.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 지금 2거래 연속 순매도죠. 개인도 팔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이 계속 주다고 있죠. 반면에 이제 기관은 순매도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수 모양 어때요? 거의 뭐 미국 지수 흐름과 크게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지수로는 뭐 크게 지금 기대감이 좀 없다. 종목 장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시간에 단일가 동향을 한번 보시죠. 일단 보게 되면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뭐 에스전선 아시아 이런 종목군들 이수화학이랄지 시간에서 거래량을 좀 보이면서 좀 상승을 했죠. 반면에 이제 하락한 뭐 개별주들도 있고 뭐 대형주에서 뭐 특이하게 뭐 하락한 종목이 있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그다지 없죠. 네, 시총상이 대형주도 강보합을 보인 종목분들도 뭐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자 이런 거 보시죠. 이 거래량 한 주에 뭐 상한가 친 종목분들 의미 없고요. 네, 약간 뭐 특이점 발견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가 지수보다는 종목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장 특징주 보게 되면 대부분 뭐 반도체, AI 반도체 뭐 이런 거죠. HBM 관련주 쭉 뭐 그러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좀 눈에 띕니다. 워낙 뭐 대부분 이제 개별 종목이죠. 이 진격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C1도 장주에 돌파했다는 내용. 두산 노보틱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래소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 이 두 종목이 MSCI 어떤 지수 편입 기대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신규 상장주를 이끌어가고 있다. 거기에 이제 이른바 이제 엣지 디바이스 AI 근데 이런 부분도 부각되면서 통달하 이제 움직이는데 거꾸로 뒤집어 말씀드리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나 두산 노보틱스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런 시점에서는 일제히 또 신규 상장주도 조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코스피 어제 외국인은 이틀째 순매도를 보이는 가운데 순매수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와 SK하이닉스,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오션이 되겠습니다. 투단 노보틱스도 끼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심테카, HPSP를 순매수했고 기관은 가온 칩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이런 엣지 디바이스 AI 관련주 위주로 좀 순매수를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제 현지 시각으로 오늘 2030 엑스포 개최지가
개최에 대한 최종 투표가 있고요. 유상증자 물량이 하나오션 오늘 상장됩니다. A스택이라는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 앞두고 있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